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이달 초 경기도 용인의 한 내리막길 마을버스 한 대가 운전기사도 없이 150m가량을 굴러가 행인 5명을 치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었죠. 마을버스 회차 지점이었습니다. 기사가 급하게 용변을 보려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경찰에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마을버스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비슷한 불상사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기사들의 휴식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겠죠.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옥상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하는 집들이 늘고 있다는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서울시 발표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900가구가 미니 발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월 500kWh를 사용하는 주택에서 13만 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월 10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가구에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안내는 서울시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빌리 조엘이에요. The River of Dreams.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자, 마을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버스 기사분들이 왜 저렇게 서두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경험을 또 해보셨을 텐데요. 이 빡빡한 배차 시간에 휴식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참 분주하게 일해야 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현장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 6번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정윤호 기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기사님은 그 버스 운전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버스 운전 한 7년 했습니다. 7년이요? 네. 그러면 7년 내내 쭉 마을버스를 운행하신 겁니까? 그렇죠. 네. 네. 마을버스를 쭉 운행을 하셨고, 운전할 때 좀 네. 바쁘다는 인상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실제로 운전하실 때도 예. 많이 바쁩니까? 좀 운전할 때요. 네. 이 배차 시간이 네. 너무, 빡빡해요. 그러니까는 여유가 없죠. 갔다 돌아와서, 예. 바로 나가야 돼요. 좀 쉬는 시간도 없고, 실제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운전하는 일은 휴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몸담고 계신 그 회사에 그 버스 기사를 위한 휴게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네. 어떤 시설이 갖춰졌습니까? 휴게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노조가 생겨가지고, 예. 휴게실을 이제 얻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실이 지금 생긴 지가 이제 열흘도 채 안 돼요.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한결 낫고, 난데 지금 아직까지도 휴게 시간을 갖다가 정확하게 내주질 않아가지고, 회사 측에서. 예. 우리 일방적으로, 이제 구청에 등록된 횟수에 따라서. 예. 돌면서 지금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쉬고 나가고 그러니까는, 좀 이제 마을버스 회사보다는 굉장히 난 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전에는 휴게실이 없었다는 건데, 어디서 쉬셨어요? 그냥 차 안에 쉴 시간도 없고 들어오면 나가고 그래야 될 그런 입장이었었죠, 우리가. 아니, 그 노선을 한 바퀴 쭉 돌고 나면은 잠깐 10분이든 20분이든 쉴 시간이 없습니까?
아, 없었어요. 그 와서 화장실 가기도 참 힘겨웠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 휴식을 위한 공간은 뭐 당연한 건데, 파업까지 해서 이걸 얻어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참 암울했죠. 우리 그 마을버스 노동 현실이 예. 지금 우리는 조금 나아졌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 시내 그 마을버스 134개 업체에서 예. 우리 같이 된 회사는 거의 뭐 단 한 2, 3%뿐이 안 될 거예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에 아직도 서울시에서 예. 그런 이제 실태 조사를 한다고 각 구청에다가 통보를 하고 예. 그랬는데도 그게 아직 지켜지지도 않고 실제 그 주위의 마을버스 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렇게 서울시에서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예. 그 정자들의 그 일하는 모습, 일하는 그 실태 이런 거를 그렇죠. 잘 조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아니, 생각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직접 실태 조사를 하지 않고 구청 쪽에다가 그냥 그거를 이관해서 구청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조치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은 보통 길지가 않다던데 대략 어느 정도나 쓰십니까? 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투쟁을 해서 지금은 현재는 점심시간 30분을 예. 이제 회사 측에서로부터 얻어냈는데, 얻어낸 게 30분이에요? 예, 30분이에요. 근데 이제 왕복 갔다 식당 갔다 오는 길이 14분이에요. 밥 먹으러 갔다 오는 데가. 예. 예, 그러면 이제 17분에 밥을 먹고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아니, 기사님, 그러면은 지금 얻어낸 게 30분인데 그전에는 30분도 점심시간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밥 시간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면 끼니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다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예. 그러고 일을 했었고 그랬어요. 컵라면으로 잠깐 반짝 끼니를 때우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시 은행에 복귀하고. 네네네. 그랬군요. 예.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5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고 오전반이. 새벽 그리고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 그리고 이제 오후반은 이제 2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죠.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 운행을 마치면은 다 퇴근하시는 거죠? 그렇죠. 운행을 마치면 이제 가서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고. 예. 그러고 가면은 이제 새벽 1시가 되죠. 아니, 그럼 2교대로 운행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를 보면은. 예. 그냥 하루 교대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요? 네. 하루 종일 운전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일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 그럼 중간중간에 아까 배차도 빽빽하다고 하셨는데, 예. 쉴 시간이 있습니까? 몇 분 정도 쉬십니까?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는 배차 간격 8분이면 8분 쉬고 나가고, 네네. 10분이면 10분 쉬고 나가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좀 운전하다가, 특히 요즘 같은 그런 날씨에는 에어컨을 물론 틀기도 하겠지만,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를 좀 맞춰놓고 운행하다 보면은 졸음 운전도 올 수 있고, 너무 몸이 고단하니까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그래가지고, 사고도 빈번히 일어났었고, 예. 그간에, 요즘에는 이제 안전운전하고 다니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요. 예. 안전운전하면서 이제 사고율도 좀 떨어지고 그랬는데, 예. 아직도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그렇군요. 그런 게 있어요. 기사님, 그러면은 노선 한 바퀴 쭉 도는데 대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우리 6번 같은 경우는 1시간을 잡걸랑요. 1시간 정도? 예,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한 7, 8분 쉬고 1시간 7분 내지 10분. 요렇게 자꾸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안 하고 우리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회사 측이랑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 1시간 돌고 그나마 한 10분, 20분 그것도 채 못 쉬겠지만 이런 상황도 그나마 좀 그 투쟁을 해서 얻어낸 시간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빽빽할까? 이게 배차 간격이 좀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운행이 되겠다 싶으니까 구청이 허가해 줬지 않습니까? 그 구청에서도 허가를 이제 운행을 할 때 뭐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운행을 이제 그렇죠. 하겠다. 이걸 확인했을 텐데요. 예. 근데 이제 구청에 신고한 대로 하면은 예. 신고한 대로 우리한테 그 휴게 시간도 부여될 수가 있고 예. 식사 시간도 좀 넉넉하게 부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신고를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아, 실제 신고한 것보다 운행되는 차량은 좀 적다. 예, 이 운행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차가 신고한 대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신고한 대로 투입이 되지 않고 이제 조금씩 한 대, 두 대씩 빼는 거예요, 차를.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빠진 차 분량까지 우리가 다 도우니까는 그렇게 운행 횟수가 많아지고 예.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구청에서 관리 실태 같은 것들을 좀 불시 점검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지자체에서 예. 그렇게 이제 그 현장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그게 문제죠. 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현장은 그냥 조사 한번 이날 이때 조사 한번 안 나왔고. 예. 그런 거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구청 측에다가? 요청했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을버스 기사로서 지금 보니까 앞서 사이렌 소리도 들리고 지금 일하시는 와중에 잠깐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것 무엇인가? 이게 뭘까요? 예,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거는 네. 운행 횟수를 구청에 신고한 대로 지켜주면은 그 안에 휴게 시간, 점심 시간이 좀 확보가 될 수 있걸랑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그걸 갖다 강력하게 좀 사측에다가 꼭 시켜라. 예. 이렇게 자꾸 좀 압박을 가해줬으면은 우리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자체에서 그 배차 시간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신고된 대로 잘 버스들이 운행이 되고 있는가. 운전기사들이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더 들어갈 테니까 이런 비용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많다고 보도가 많이들 됐는데 이런 맞습니다. 관리 실태가 좀 제대로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기사님들이 회사 측의 개선 요구를 잘 못하죠? 어떻습니까? 어느 회사고 젊은 사람들 노인네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경력 한 2년 쌓고 큰 회사로 가야 되니까는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것이고. 마을버스에서 주로 이제 시내버스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 경우들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을 못 하고. 예.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축착직이니까. 예. 또 다음에 또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사측의 말을.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정말 그 버스 기사분들의 그런 상황들이 제대로 회사 측과 그리고 지자체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 네, 현장의 그렇죠.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금천 6번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정인호 기사님을 연결했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우리 기사님들이 참 상황이다 보니까 길에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터뷰 중 주의 소음이 좀 들어갔다는 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이제 2부로 넘어왔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요즘 날이 갈수록 에너지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환경 중에서도 이 대기 중에 이 오존층을 이제 파괴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해소해서 지구 온난화를 좀 막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차원에서 에너지의 날이 제정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 행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에너지 시민 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을 연결해서요. 에너지의 날 행사 이야기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에너지의 날. 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어떤 네, 계기로 네. 만들어졌는지 좀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3년 8월 22일이요. 그 해에 전력 소비가 가장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시민연대에서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을 해서 2004년부터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네. 에너지 주제로 다양한 에너지 전략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에너지를 주제로 한 문화 축제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뭐 밤에 불도 끄기도 하고 이것저것 예, 예. 하는 것 같던데 네. 어떤 효과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 올해가 13번째를 맞이합니다만 가장 큰 행사는 저녁 9시부터 5분 동안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에너지의 날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예. 그리고 낮에 에어컨을 많이 키는 시간대죠. 2시부터 3시까지는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금 더 높여준다거나 잠깐 끈다거나 이런 거가 이제 에너지의 날의 주요 활동인데요. 예. 그동안에 12회까지 한 결과를 보면 총 748만 킬로와트아워의 전기를 절약했고요. 작년까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347만 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전기를 절약했고 네.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런 어떤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또 이런 것들을 참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중순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해 가장 더운 해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네. 이런 것들은 매해 가장 여름을 지내면서 최근에 이제 매해 가장 더웠던 해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수요가 매년 경신되고 있는데요. 근데 에너지 문제는 다른 것, 물론 지구변화, 기후온난화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의 건강 문제하고도 가장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석탄 발전소를 돌리게 되면 미세먼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호흡기 건강 문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여름철 냉방 온도를 너무나 낮게 하면 우리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데요. 냉방병은 물론이거니와 안과 밖의 실내 온도 차가 5도씨 이상이 나게 되면 네. 온열 질환은 물론이고 감기와 이제 어지럼증, 그다음에 속 메스꺼움 이런 건강에도 이상이 오기 때문에 실내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건강도 지키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좀 뜻깊은 행사인데 뭐 서울시나 산업통상자원부도 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곳들이 좀 동참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8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요. 서울은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전국의 15개 시도에서 함께 진행이 됩니다. 낮에 한 2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에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적정 온도 지키기, 전기를 내가 생산해서 팝콘을 만들어보는 이런 행사들 다양한 부스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네. 9시부터는 5분 동안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진행이
진행이 되는데요. 정부 지방청사 10개 지역 모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그다음에 주요 63빌딩이라든가 남산 서울엔터 등 네. 경복궁 이런 주요한 그 기관들에서도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공동주택들에서 아파트 단지죠. 같이 참여를 하고 이번에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남산 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YTN 서울 타워거든요. 그 YTN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YTN도 네. 참여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에너지 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오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吃饭了吗? 질팔러? 네, 吃过了. 질팔러? 네. 자, 어제 배웠던 표현, 목말라요. 이런 뭐였죠? 표현이었어요. 목말라요. 거우크러? 잘하셨는데 음을 조금만 더 내려서요. 네. 口渴了. 거우크러. 그렇죠. 그 발음할 때는 네. 아주 목말라서 목이 타 들어가. 그래서 渴了. 너무 목이 타기다가. 할 때, 아니 왜 술 한잔 할 때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건가요? 네, 다시 한번 口渴了. 술 마셔도 목이 타잖아요. 네. 거우크러.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거우크러. 잘하셨어요. 아, 참, 그래요. 네. 오늘은 또 다른 표현, 여름 관련해서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땀 배우면 어때요? 땀. 목말라 했으니까 이제 땀. 네. 좋습니다. 땀은 땀. 되게 간단해요. 땀. 간단할 것 같아요. 네. 한. 한. 끝. 끝.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땀.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땀. 한. 한. 그렇죠. 요때 이 한이란 단어는요. 한. 땀이 나오다란 뜻으로 우리가 또 추한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 네. 추한. 그렇죠. 한 번 더. 추한. 추한. 네, 요거는 땀나다. 땀이 나요란 뜻이에요. 우리 미스터 추 할 때. 네. 추한. 네, 그렇죠. 추인검 할 때 추 발음인데요. 추인검, 추한. 네. 이 나오다 흐르다 나올 출자를 바로 추란 단어를 쓰고요. 그다음에 아. 한은 땀 한자예요. 일단 땀은 한이네요. 그렇죠. 한. 네. 한. 그렇죠. 그래서 땀이 나와요는 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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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좀 둔탁한 발음이 있어요. 네. 그냥 추가 아니라 추한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 그렇죠. 혀를 살짝 말아서 입천장에 들락말랑 벌선 자세. 들락말랑. 네. 추한. 추한. 그렇죠. 근데 너무 말면 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렇게 말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그건 출이고 추한. 추한. 그렇죠. 추한. 추한. 네. 땀이 아유. 나와요. 추한. 중국인들이 계속 혀를 벌을 서네요. 그거. 그렇죠. 힘드네. 추한. 네, 추한이고요. 추한. 땀은 한. 한이었습니다. 한. 네. 방송하다가 방송사고 나거나 막 실수하면 땀 나거든요. 땀 나요. 그때 진땀 나요. 추한. 추한.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0405번님 문자 주셨어요. 올여름 저도 추한입니다. 땀 정말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살은 왜 안 빠질까요? 네, 그 수분만 빠지니까 그렇죠. 이 근육을 늘려서 지방을 태워야 됩니다. 자,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저희가 잘 이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운전하면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버스, 택시, 화물차 기사분들 많습니다. 운수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우리 시민들도 모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샵 0945번으로 넣어주세요. 우물정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정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올해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이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입니다. Come on over baby.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은 경기도 소식 알아봅니다. 김학무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는 도의회 여야가 도정에 함께 참여하는 연합정치, 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실시될 2기 연정에서 추진할 정책을 더민주에서 선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도의회 더민주. 어떤 정책들 선정됐습니까? 네, 경기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 실시를 앞두고 연정 협약서에 담을 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모두 36개에 달하는데요. 더민주 측이 첫째 과제로 선정한 정책은 경기도형 청년 수당입니다. 예. 경기도형 청년 수당은 수업 취업 준비생의 학원 수강 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 통장이 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인 점에서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정책과도 많이 다른데요. 또 신용이 낮은 주민의 금융 지원 확대와 악성 부실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상가 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상가도 도입하고 무상급식 비용의 경기도 분담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남경필 지사가 제안했던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제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더민주 측은 이런 과제에 대해서 경기도와 새누리당 측과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연장 협약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예, 주로 이제 경제 관련 정책들이 많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폭염 때문에 폐사하는 가축이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양계 농장의 피해가 참 극심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농작물 병충해도 많고요. 경기도가 좀 해법을 내놨다고요? 네, 올해 폭염이 지속되면서 닭 등 폐사하는 가축도 많고 밭작물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만든 유용 미생물인데요.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면 유산균이나 효모균, 광합성균 등 이로운 작용을 하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예. 이런 미생물을 가축이나 농작물에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우선 이 미생물을 물에 희석해서 가축에게 주거나 또 아니면 사료에 섞어주면 가축의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장이 건강해지고 쾌변도 되는데요. 여기다 가축의 분뇨의 악취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무더위에도 견디는 힘이 커지는 거죠. 예. 또 농작물에 이 미생물을 뿌려주면 역시 작물이 튼튼해져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병충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수년 전에 이미 경기도 광주농업기술센터가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에 사용했었고 그 효과가 입증됐었는데요. 경기도 농업기술원 측은 이 미생물 제재를 농가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늘릴 예정입니다. 네, 미생물로 면역력을 길러서 가축들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참 재밌는 소식이네요. 그리고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죠. 수원화성. 이거를 대형 풍선에서 관람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이건 뭡니까? 네, 커다란 풍선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네. 수원화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풍선은 헬륨 가스를 주입한 건데요. 헬륨 가스를 채운 풍선에 관람대를 설치해서 관람객들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구는 한 번에 15명 정도가 탈 수 있고요. 높이는 100m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전체 길이가 6km가 넘고 도심의 빌딩이나 나무에 가려서 전체 구간을 한 번에 보기 힘들게 돼 있는데요. 예. 이 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전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수원 화성의 동쪽인 창룡문에 가면 탈 수 있는데요.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수원시는 수원 화성을 찾는 국내 관광객들이 수원 지역에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기구를 선정했는데요. 국내에 이런 관광 상품이 많지 않고 특히 수도권에는 처음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열기구가 아니라 헬륨을 가득 채운 열기구 비슷한 커다란 풍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안전하게 잘 운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또 관심 갖고 수원 화성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오퍼스의 Walking on Air 준비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